기어코 손흥민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하게 1년 연장을 강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기어코 소니로 장사를 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이 32살에 마땅히 갈 곳 없는데 토트넘에서 자동으로 연장해줬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소니는 32살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토트넘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과 강하게 연결되는 팀들, 바르셀로나처럼 매력적인 강팀이 있었고 1년 연장 발표 직전 날인 어제는 바르셀로나가 손흥민과 2년 계약을 발표한다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재산이 1조 5천억이나 있는데도 짠돌이라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건지 모를 정도로 이기적인 토트넘 레비 회장은 손흥민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성기 시절을 토트넘에서 보낸 선수들의 최후가 아닌가 싶어 너무나 씁쓸하고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자유로운 몸이 되는 첫 단추를 끼우는 2025년 1월 1일을 맞이해 드디어 이적 발표를 앞둔 순간이 되자 돈 주고 사가라며 사우디나 튀르키예에 팔아 수천억을 남기려는 계약만 짜고 있는 레비 회장의 흉악한 물귀신 작전의 전모 이모저모를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토트넘에서 8년간 헌신했고 리그 베스트에도 뽑힐 정도로 엄청난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의 수비진만큼은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는데요. 베르통안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를 기억하며 레전드로 칭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그는 결국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지 못하고 다른 빅클럽에 비해 푼돈 연봉을 받으며 초라하게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그에게 은퇴 기념식에서 선물한 것은 당대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사진 액자 하나와 롤렉스 같은 명품도 아니고 토트넘 마크가 박힌 소박한 기념품 시계 하나였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카세미로의 고별회를 보면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가 얼마나 활약했는지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뛰던 당시 수집한 트로피를 싹 모아둔 단상 앞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을 뿐이었죠. 그만큼 트로피는 그 구단에서 보낸 그의 젊음과 헌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토트넘의 전직 스카우터 출신인 브라이언 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니는 지금 굉장히 불행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쏟아부었던 노력과 20대 10년 세월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돈벌이 이적용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끈 손흥민과 레전드 동료들 덕분에 1조 5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영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갑부가 됐음에도 손흥민에게 어떤 예우도 해주지 않으려는 쪼잔함을 자랑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재치한 사람을 가리켜 그러니까 대머리 됐지라는 놀림을 하기도 한다라는 재치 있는 조롱까지 덧붙이며 말이죠. 실제로 이번 기습 연장 발표는 손흥민은 물론이고 손흥민의 에이전트 그 누구와도 상의되지 않은 말 그대로의 기습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던 많은 한국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에 토트넘에 남아 우승 트로피를 들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해왔습니다. 소니가 토트넘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의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사단이 났죠. 토트넘 연장 발표를 취재한 기자는 말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앞으로 더 이상 제대로 된 재계약을 진행할 생각이 없다.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할 예정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값을 부르는 구단이 없을 때는 결국 반년간 독수 공방하다 하위 리그인 미국으로 떠난 요리스처럼 차갑게 내치고 말 것이다. 이번 기습 연장 발표는 손흥민이 단독으로 바르셀로나와 접촉해 이적 발표를 준비하던 것에 대한 토트넘 구단의 협박이다라는 소식을 터뜨립니다. 실제로 토트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그저 돈벌이 노예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보기에 호구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토트넘을 고집해왔지만 말입니다. 토트넘 구단에서는 소니가 항상 웃고만 있으니 호구처럼 봤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계약에 대해서만큼은 가능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며 친정 구단에 대한 예의를 지키던 손흥민도 최근 팬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레비 회장 앞에서 재계약 질문을 받습니다. 한 팬이 손흥민에게 토트넘에서 선수 경력을 마칠 것이냐라는 말에 뼈가 있는 질문을 던지자 소니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다 라며 운을 띄우더니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제가 토트넘에서 뛴 지 10년이 됐다. 여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축구 세계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여전히 그저 우승하고 싶을 뿐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언젠가 토트넘을 떠나게 됐을 때 모든 팬이 웃는 모습이길 빈다. 그때 저를 토트넘 레전드로 기억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라며 애둘러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재계약 협상의 주도권자인 레비 회장은 바로 옆에서 불편한 사회생활용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물론 토트넘 구단의 상황도 이해는 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맺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주급 19만 파운드, 매주에 약 3억 3천만 원으로 팀 내 최고 주급을 받고 있는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는다면 토트넘은 분명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줘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손흥민은 여전히 팀 에이스로서 활약을 보여주고 상징성도 있지만 30이 훌쩍 넘은 현재 상황에서 고액 연봉을 주기가 싫은 겁니다. 다음 시즌 손흥민의 활약 여부도 좋게 전망하지 않고 있다는 이들의 판단도 녹아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토트넘은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까지 손흥민 선수를 안정적으로 잡아두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인 셈이죠. 양민혁 선수를 영입한 것도 손흥민 선수에게 한국 후배 선수를 키우고 자리 잡도록 도와주라는 일종의 인질이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현지 매체들은 이미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재계약 협상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흥민의 에이전트는 구단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했죠. 물론 손흥민 입장에서는 재계약 없이 연장권만 발동하겠다는 토트넘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프로의 세계라고는 하지만 손흥민은 축구 인생 절반을 다 바쳐 의리를 지켜오며 최고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은 연장 옵션의 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토트넘은 공식 발표는 하지도 못하면서 언론 플레이로 연봉 상승 없이 1년 연장만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지만 여러 상황에서 손흥민은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줄 기회를 끝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토트넘에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건데요. 많은 팬들은 그동안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의 계약 조건인 연장 거부권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명문 구단들이 손흥민을 노골적으로 원하며 자신들의 패를 까고 보여주는 걸 통해 손흥민에게 거부권이 있고 1월 1일부터 보스만 룰에 따라 자유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진 상황이죠.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쩜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나 싶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레비 회장의 토트넘 개인 지분은 최근 손흥민 등 레전드 선수들 덕분에 무려 8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토트넘 구단의 추정 가치는 무려 6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2010년대 중반,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 모우라, 에릭젠 등 탑클래스 선수들이 합을 맞춘 덕분에 인기가 높아져 레비 회장의 재산도 덩달아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것이죠. 제대로 된 대회에서 우승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렇게 상위권에서 계속 경쟁하면서 비싸지 않은 선수들만 데려와 적절한 경기력만 유지하며 돈이 벌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수익을 내는 구단인데 우승하고 더 큰 구단이 되어봐야 더 비싼 이적료를 주고 선수를 데려와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동안은 손흥민의 이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재계약이 없다면 내년 여름까지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해당 시점까지 큰 관심을 받을지는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소니 그 자체에 에이징 커브가 없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포스텍 감독은 70분만 뛰었다 하면 곧바로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있으며 이것도 한두 달이면 아예 선발에서 제외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번지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일 불행한 것은 겨우 중하위권 수준의 동료 선수들과 뛰어서는 도무지 손흥민이 제 스스로의 장기를 살릴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토트넘에서 명예롭게 은퇴할 가능성도 없고 최고 연봉은 이미 탐욕왕 어린 선수들에게 넘어갔죠. 누구라도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할 만큼 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른 구단으로의 탈퇴남은 다시 내년 여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큰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꿀 시점, 뭐라도 트로피를 들어야 진정으로 인정받는 레전드 선수로서 이름이 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비운의 선수로 남길 바라지 않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여러 방법을 찾아 빨리 탈퇴남할 길. 비록 그곳이 그렇게 유학 시절 불행한 인종차별을 당하고 힘들었던 미넨이라 하더라도 트로피 들며 행복 축구할 수 있다면 기회를 잡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